국회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는데 특별히 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있습니까? 하여튼 우선 첫 번째로 이런 정말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의 가장 중심지에서 이렇게 활동할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중순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저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한 게 제가 이 정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쭉 생각을 해왔던 거는 뭔가 고향 발전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항상 마음 한켠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총선 출마를 계기로 해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우리 고향 사람들을 대표를 해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돈도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우리 호남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고향이 전남 보성 벌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순천에는 연고가 있는지와 제가 알기로는 뭐 고등학교도 여기서 나오시고 특별히 순천으로 출마한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순천 출마를 강력히 권유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순천이 이 전남의 제1의 도시이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고 순천을 발전시키면 전남이 발전하고 호남이 발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벌교에서 태어났지만 그 나간 옆에 제석산 거기서 태어났고 뭐 고등학교를 순천에서 했고 아시는 것처럼 그 고등학교가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그 인성이라든지 세계관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천 고등학교 나오면서 이건 나의 고향이다. 그런 입장에 그런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순천 출마를 권유하면서 호남 사람이 많은 수도권 출마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우리 고향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천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고향 발전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남뿐만 아니라 순천, 목포 이쪽 지역에서 의대, 종합병원 설립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공약으로도 종합병원하고 의대 설립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1년 준비하고 2년 차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니까 이게 짧게는 10년, 그 다음에 길게는 30년 동안 순천에서 좀 그럴싸한 그 대형병원이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대형병원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의대 유치 문제. 그러니까 서울에 보면 뭐 유수한 병원에 어렵사리 예약을 해서 그리고 가서 짧게 그냥 진료받고 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라든지 아프신 분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아요. 근데 이걸 순천에서 좀 그런 좀 품격 높은 품질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게 한 10년에서 30년 걸친 그런 소망이었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고민만 하고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할 거라요.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이 순천 지역에 소위 대형 병원을 유치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적으로 보면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10개 병원이 각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순천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쪽에 직접 접촉해 데려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소위 우리 전남 지역의 의료 취약 주간이에요. 의료 취약 지구에 그런 소위 그 대형 병원이 들어오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걸요? 우리 순천과 연고가 있는 기업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그 기업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기업 말고 다른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 들어와서 결국은 순천시의 도시 발전 계획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데 그거 거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 1년 정도 유치하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러면 2년 차부터는 뭐 확실하게 대형병원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한 뭐 공사를 한 1년 정도 뭐 더 이제 완벽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이제 시설을 리노베이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1년 정도 준비했다가 2년부터는 좀 본격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남은 3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의대도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정원 문제 가지고 하는데 그 하나의 중간에 타협안으로 의대 설립 문제가 검토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대가 설립되면 거기에 신설한다는 얘기죠. 신설하는데 그게 뭐냐면 2,000명이 시장에 나오는 게 반발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2,000명이 아닌 사람들은 의대 교육이론 뭐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포스코라든지 그 공립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에 의과대학을 만든다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 순천이 당연히 의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 그 의대는 순천의대에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그 이전에도 이제 의원 국회 국민의힘 그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이 이정현 의원 때부터도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이번에는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이정현 의원 시절에 안 됐던 이유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절실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료 대란이 있고 이게 절실해졌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타협책을 해서 의대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는 중앙정부도 의대 추가 설립 문제도 검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남은 조선대 전남대가 전남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의과대학이 없어요. 그럼 여기 의과대학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순천 의대밖에 없고 순천이 지금 목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리적으로나 교통편으로나 순천이 될 수밖에 없고 인구도 이제 여수 광양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이 되니까 의료 수요도 있으니까 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정적 의료 공급을 위해서 의대 설립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의대가 순천 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면 의대 가져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후보만의 장점과 강점이 있는지 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에 이제 뭐 전문성이 없지만 제가 약 30여 년에 가까운 그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행정이다 보니까 이건 실제로 말만 하는 게 행정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몸으로 보여주고 결과물을 만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이제 실천하는 그런 행동력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강점이자 이제 장점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그걸 실제로 행동을 옮기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제 그게 제 강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래요. 제가 일종에 보면 이제 배터리가 100% 충전된 하나의 이제 제품이다. 그거요. 지금 제가 차관 시절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뭐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경제부총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서 우리 호남이 우리 순천이 원하는 거 이야기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야당 의원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야당 의원은 그 사람들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제 장점이자 강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락을 떠나서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호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뭐 선거구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 뭐 후보 공천한 것도 보면 완전히 뭐 여기 지역의 정서, 지역의 바람과 관계없이 막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호남 사람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우받고 있느냐 그건 좀 제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인데 저는 그걸 떠나서 국민의 내에서 보면 호남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내요. 없어요. 그냥 존재가 없어요. 있어봐야 거의 그냥 문의식으로.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가서 제가 호남 사람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지금 뭐 비판이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저하고 직접 소통이 되잖아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보고 총선 출마를 권유했잖아요. 일단 그 사람들하고 한 라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그
그런 지금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한 라인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걸 활용해서 당선이 돼서 국민의힘에 가서 호남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호남 사람의 이익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초선이 아닙니다. 초선이지만 제가 30년 경력이 있는데 재선 3선한 국회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호남의 목소리, 호남의 지분을 찾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특별히 그 포부 같은 것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이제 특권을 과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을 이제 섬기고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정치인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그게 몸에 배었습니다. 저 공무원을 이제 영어로 퍼블릭 서번트, 다른 말로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이제 국민이 생각하시는 걸 이제 존중하고 그걸 이제 제대로 이제 받드는 게 저 체질화 됐기 때문에 그 정치인도 바로 그런 연장선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희망하고 원하시고 정말 젊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그걸 잘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제대로 실현시키도록 하는 게 정치인이고 이제 그런 이제 방향에서 정치를 해서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통일을 30년 동안 했으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하나가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의 통일, 한반도 통일이 국가의 우리 소원이니까 거기와 관련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앞장서고 우리 순천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 선택을 순천으로 하셨기 때문에 순천 정치 발전을 위한 한번 생각을 가지고 구상이 있다면 저는 순천의 정치 발전, 저는 이제 순천 시민들의 민주 의식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은 전혀 거기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천 시민들은 아주 그냥 상급인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최근 언론에 보면 이제 타당 후보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막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있고 정치자금법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라는 것은 이제 국민을 섬기는 거지 이렇게 무슨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 집산하고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막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순천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라는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책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초보자니까 과거의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그런 그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냥 FM대로 정말 국민을 섬기는 정치,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를 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순천의 정치 문화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제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분들이 이미 과거에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해 오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자꾸 밖에서 그걸 달리 해석을 하고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왜곡된 게 뭐냐면 순천 사람들은 이제 어느 특정 정당에만 묻지마식으로 투표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안 해요. 그 전에 김선동 의원, 제가 고등학교 동기지만 김선동 의원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정현 의원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만 묻지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되고 4년만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도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하는데 그분이 됐을 때 이제 득표가 많이 나온 거는 그때 그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로 소위 그 보수 쪽 후보가 고민을 할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저처럼 중앙부처 창원을 했다? 그럼 아마도 왜 또 국민의힘은 나왔냐라고 하지만 저 사람 인물이 그렇고 좀 쓸만한데 이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많이 표가 간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특정 정당으로만 몰표를 줘서 이건 이상하다. 이거는 왜곡이에요, 왜곡.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중앙에서 예산 주는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호남 사람도 설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잘못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정말 우리 고향 발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또 중앙에서 호남 사람들이 이제 대접받고 이렇게 뭔가 좀 그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예, 뭔가 힘을 이제 국민의힘 후보인 이제 저한테 실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또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저는 뭐 다들 뭐 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험지에 나와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 많은 우리 고향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죠. 제가 한 3주 있으면서, 그러니까 2월 4일 날 내려와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1대1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한 25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총선에 이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많은 고향 분들과 이제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중앙부처 차관을 했던 그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좀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받고 있다라는 게서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험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고향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한 분 한 분 이야기 듣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고향 분들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말 그 정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